안녕하세요. 저는 청담의 힐슨병원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라 선생님. 네. 김현성 박사 해외 의사를 인터뷰하다 첫 번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라 킴 선생님 자기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라킴이고요. 지금 NYU에서 7년차 신경외과 전문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미래는 척추 쪽으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경우입니다. 네, 한국말로 해도 되죠? 네. 저는 일단 그 미국 애틀랜타에서 태어나서 4살 때 한국에 와서 여러 도시에 있었어요. 대전, 천안, 분당, 수원 이렇게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캐나다 밴쿠버. 거기서 살다가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이라서 미국 대학을 가게 됐고, 그때부터 미국에 있었던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다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의대 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그게 사회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할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하는데, 미국은 더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훨씬 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분을 통과하셨어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공부 잘하는 거는 정말 한국에서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지만, 미국에서는 공부 잘해야 되지만 그 외 거를 많이 봐요. 왜냐면은 이제 의사가 되려면은 그냥 뭐 시험 잘 보는 것만 잘 봐서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의대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보기 위해서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보고, 그리고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얼마나 잘했는지 보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뭐 맛보기용으로 그냥 이력서에 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패셔널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여기 뭐 장까지 갔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면접도 보러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 외에 좀 다른 걸 많이 봅니다. 노라 선생님 뭐 하셨어요? 좀 오래돼가지고, 일단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뭐 동아리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서 그 Global Health Journal도 만들어봤고요. 저널을 만들었어요? 네, 저널을 만들어봤고, 뭐 신문사에서도 일해봤고, 연구 활동도 하고. 이제 그 치매 있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도 했고 있어요. 미국 그 아메리칸 닥터들이 네. 그 인성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클리어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의사가 맨 처음에 되면서 노라 선생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되게 의사가 되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잘 벌겠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보면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인류 위해서 뭐 좀 해야 되겠다. 거기에 의사가 제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를 되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진짜 좋은 치료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척추 내시경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이 전 세계에 다 퍼져서 더 좋은 치료를 다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 영향력으로 보면 그게 제일 하이 퀄리티인 거예요. 의학의 지식을 전 세계에 같이 공유를 하는 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노라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실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대학에 계신 분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뉴욕 유니버시티도 우리가 보기로는 거의 하버드나 서울대 그 정도 수준의 굉장히 그 지명도가 높은 대학이고 유명한 대학인데, 특히나 신경외과는 그 중에서도 엄청 어플라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험 뭐 레지던트 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코드 따는 것 자체가 그건 정말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솔직히 좀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저는 이제 노력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그래도 신경외과는 좀 그게, 미국은 그게 좀 없긴 하지만 한국은 그래도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는 여자분들이 있긴 하지만 잘 안 받잖아요. 어플라이 해도 잘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잘? 그게 일단 미국 자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런
뭐지 오피니언 같은 걸 나타내면은 그건 안 좋다는 사실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제외하고 그렇게 논문 많이 살라고 하는데 일단 선입견은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신경외과 미국 NIU 뉴욕 유니버시티 신경외과 되셨잖아요. 지금 네. 전공의가 되셨는데 그 우리나라 의사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이제 의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거나 특히 신경외과나 정형외과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솔직히 막 뭐 비밀 코드가 있어서 이렇게만 하면 딱 된다는 건 좀 없는 것 없겠죠. 같고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노력을 되겠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팁 같은 거, 조그만 팁 같은 거. 팁 같은 거는 미국에서는 확실히 인맥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한 번 이렇게 한 사람을 딱 알면은 그 사람도 다른 사람 알게 돼서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을 봤을 네. 때 미국은 완전히 영리 의료 시스템을 가잖아요. 한국은 약간 사회주의적인 것, 또 국가의 컨트롤하는 것, 또 그 영리보험, 그 다 믹스가 돼가지고 그러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의 그 질도 좀 다르고, 퀄리티도 좀 다르고, 이제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노라 선생님이 생각하는 미국의 의료하고 한국의 의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말씀하는 것처럼 좀 이제 리소스가 많고 펀딩도 많아가지고 일단 좀 많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 병원이나 가면은 그 테크놀로지든지 이노베이션 학원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뭐 만약에 병이 생겼다고 해도 찾아보면 누군가가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 익스텐스 리서치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미국 내에서도 병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뭐 시립병원이나 뭐 더 작은 병원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퀄리티가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슈런스 문제 때문에 좀 환자들한테는 쉬운 시스템이 아니긴 해요. 제가 들어본 게 뭐냐면 미국은 완전히 그 영리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개인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그 공공의료하고 좀 그 퀄리티가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미국은 그러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도 하이 퀄리티의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던데. 네, 그 퀄리티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인슈런스 없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치료는 안 한다고 안 하거든요. 병원에 가면 그건 불법이에요. 가서 이렇게 응급실로 가서 뭐 응급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인슈런스 없으니까 치료 못 한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뱅크런트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 자기는 일단은 미국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는 무조건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치료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은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어그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여러 멘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내시경 수술하기 시작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전부 다 이 원장님들 다 트레이닝을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여기 와서 배우라고. 헤르슨 병원 네, 꼭 가라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절개 수술 때부터 봤었으니까 절개 수술, 그다음 뭐 현미경 수술, 그다음 뭐 MRS, 그 채소 침습, 요합술이나 감압술이 나오고 그런 과정들을 가잖아요. 미국이 척추 내시경을 그동안에 많이 하지 않았던 이유하고 앞으로 척추 내시경이 메인 트렌드가 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솔직히 내시경 수술이 이렇게 막 파퓰러전 이유가 그 미국에서 코딩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네, 보험의 문제죠. 보험의 문제죠. 그래서 이 수술을 해도 뭐 돈을 못 받으시니까 병원에서
오히려 코딩이 안 돼 있으니까. 코딩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바뀌면서 이제 좀 많이, 그리고 이제 솔직히 환자분들한테 훨씬 좋죠. 왜냐면은 뭐 인시전도 작고 리커버리 하는 것도 빠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그 파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와서 본 걸로 봐서 그 내시경 수술이 그냥 다른 어프로치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른 수술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오픈이나 그냥 튜뷸러도 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든가, 아니면은 이거 수술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못한다, 이런 수술을 내시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실은 그 우리나라 분들도 환자분들이나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내시경 수술이니까 적게 하니까 그 수술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노라 선생님 보면 이게 그냥 열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인데 라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시경이 다 되잖아요. 맞아요. 실은 더 발전되어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도 한국에서 좀 부족하긴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실은 저희 한국의 젊은 그 척추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아까 노라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 내시경 하면 예전에는 진짜 많은 지탄을 받았고 보험 막 사건 엄청 많이 냈었어요. 근데도 진짜 또라이처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환자한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게 그 환자들한테 결국 좋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척추 내시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 거죠. 노라 선생님이 보기로는 한국이 척추 내시경 분야에서는 한국이 레벨이 어쩌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의 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면 이제 한국에 가서 트레인하고 와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죠. 최근에는 전 세계 척추 내시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오니까. 그렇죠. 가끔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자랑스러워야 하실 일인 것 같아요. 노라 쌤이 우리 해리슨 병원 와가지고 이제 많은 수술들을 받잖아요. 거기서 인상 깊었거나, 앞으로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예, 제가 정말 이렇게 이제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잘하게 되면은 하고 싶은 게 그 posterior cervical carotid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T-Leaf fusion 하실 때 그 디스크 콜랩스 하신 분들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이제 케이지 사이즈가 큰 걸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상 깊게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냥 오픈이나 그냥 튜뷸러티를 해도 그렇게 못 벌려서 그게 알리고 하는 네, 거죠. 맞죠.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우리나라 환자분뿐만 아니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분이 미국 가서 자기 진짜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서 치료 받은지 의료 비용이 폭탄을 받았다. 뭐 미국하고 한국의 의료 비용 차이가 엄청나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된가요? 이제 미국에서 가면은 자기 인슈런스가 무슨 보험이 있는지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수술 값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원레벨에 한 부위에 감압술이 보통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유압술은 내가 알기로는 800에서 1200 정도로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지불이 되거든요. 미국 그 두 개는 감압술은 얼마 정도로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요? 하면은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유압술은? 유압술은 한 1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미국은 내가 봐서는 그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미래의 의료들, 뭐 로보틱 서저리나 AI나 뭐 다른 파트들도 다 미국이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환자 입장에서 봐서는 미국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환자분들도 그 소시오 에코노믹 얼만큼 교육을 받았는가, 그래서 얼만큼 더 잘하는 거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엄청 리서치해가지고 이 수술에는 이 의사가 좋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병원에서 리퍼럴 해준 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이제 병원 가고 싶으면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스페셜리스트 갈 경우는 이제 리퍼럴을 받아서 가야지. 생기니까 전문의에게 진료 보려면 최소한 한 달, 2달 걸린다.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먼저 스크린을 이제 하고. 네. 그게 예전에는 좋은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공부를 할 때. 네. 왜냐하면 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뭐 쉽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케어를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하는 사람이 먼저 보면 되잖아요. 네. 그게 더 좋은 거긴 하죠. 네, 그렇게 안 네. 돼요. 미국에서는. 네. 한국은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깨지게 될까봐 안타까운 거죠. 네. 그 사회주의 의료를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영리 의료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디베이트가 많아요. 근데 보면 노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은 완전히 영리주의 의료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나 그쪽도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데 근데 치료하기가 정말 힘들고 퀄리티는 낮아요. 유럽도 그동안에 많은 우려들을 리드를 했지만 실은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좋은 단점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access to healthcare 하는 게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사 일종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자체는 이제 저는 하나의 human right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걸 무조건 봉사나 무조건 그 프리로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안 맞는다. 그것도 아니죠. 그거는 이제 또 비현실적이니까. 그렇죠. 돈이 중요하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 좀 common healthcare 같은 거는 이제 뭐 가정의학과 보는 거나 외과 보는 거나 소아과 보는 거나 이제 정말 베이직한 거 그냥 1년에 한 번씩 전기 체크업 하는 거는 그런 거는 그렇게 소셜라이즈 메디슨으로 할 수 있는 게 공공의료. 네. 실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공공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의사가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면 그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용이 그런 것들이 안 맞으면 당연히 뭐 본인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안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 퀄리티 뭐 그분들이 퀄리티가 낮다는 건 아닌데 그분들은 그냥 루틴대로 그 있는 네. 일을 할 거고 본인도 더 많은 노력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서 의사를 보는 거가 아예 돈이 없어서 의사를 못 보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료가 있긴 있어야죠. 그건 있고 이제 나머지는 더 레벨 같은 거, 뭐 그렇죠. 다른 병원 같은 거 찾아가고 싶으면 이런 영리적인 네. 병원도 있어야 네, 되고 네, 같이 네. 믹스가 돼야 되는 믹스가 거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게 믹스가 돼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공공의료가 좀 더 백업만 되면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좀 더 액티비티를 가진 의사들이 가서 리딩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나라에서 끌어가려고 하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한국의 인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졌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문화, 네. 뭐 BTS나 그게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또 한국의 그 의료 쪽도 많이 발전되면서 그게 백업이 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처음에 캐나다로 이민 갔을 때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북한에서 오냐 남한에서 오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어떤 도시에서 왔냐고 서울 아니면 다른 도시도 뭐 잘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의 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게 나는 한국 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BT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업된 게 있어요. 네. 젊은 친구들, 이미 보드를 전문의를 딴 친구들도 보면, 아니면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보면, 미국에 어플라이 해서 뭐 전공의 과정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 전문의로서 미국 간 친구들
굉장히 네.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게 한국에 대한 그 인지도가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은 한국 분들이 또 그 노력이 더 많아진 건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미국에서도 아시아계 분들 중에서는 한국 분들 인지도가 많이 높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 자체도 인기가 많아졌고 좀 호감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이제 미국에서 우리 그 한국을 보는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도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네. 우리 그 전공의 받을 때도 이제 그런 첫 번째 인프레션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죠. 성적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인턴 시작했을 때, 7년 전 인턴 시작했을 때보다도 이제 훨씬 더 높아져요. 최근에는 한국계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노라 선생님이 생각이 바뀌는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사이티 같은 거 보면은 저 이제 캐스가 있잖아요. Korean American Study Society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큰 신경외과 학회가 있을 때마다 Korean American Academic Neurosurgeons Dinner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 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한국 분들에 대한 좀 자부심 같은 것도 훨씬 더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좀 같이 뭉쳐서 발전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 네. 실은 이제 최근에 그 한국의 그 문화나 이런 의료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특히 그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은 한국 가서 치료를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비용도 많이 네. 저렴하니까. 네. 그럼 노라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는 분들, 뭐 가족이 있어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한국 분이셔서 오시게 되면은 솔직히 그게 돈으로는 그 make sense는 하죠. 왜냐면은 미국에서 자체는 이제 그 생각하는 반응 자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 치료를 한다 이런 생각인데, 한국 같은 걸 보면은 뭔가 일어나기 전에 프리벤트를 하자. 바로 예, 치료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라서 특히 이제 건강 검진 같은 것도 한국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그걸 하려면은 더 많이 들어요. 그죠, 더 많이. 왜냐면은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 급히 치료를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에 좀 하이 퀄리티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단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의료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그게 결국 의료 봉사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현성 박사의 의사를 인터뷰하다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